세 번째 키워드는 슈퍼 여당의 힘입니다.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 대치 상황까지 불러온 법사위원장은 결국 여당이 가져갔는데 통합당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여야가 국회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또 한 번 충돌해서 협치가 깨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저께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네. 이 법사위는 물론이고 이렇게 지금 그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는 송영길,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또 산자위원회는 이하경,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정혜 이렇게 6명을 선출을 했는데요. 저걸 선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반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편성을 한 것은 결국 국회의장이 강제 반편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게 1967년 박정희 정부 하에 이후에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당시 그 1967년도 상황에서는 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상을 하는 도중에 협상을 깨고 법사위원장 등 6개 위원회를 강제 편성을 하고 뽑았는데 네. 현재 지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헌정사의 처음이다. 그리고 의회가 사라졌다. 야당 독재, 여당 독재, 국회 독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아예 다 가져가라면서 사의까지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아예 다 가져가라. 어차피 여야 협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 176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국회의 오랜 관행, 여야가 합의해서 반편성을 하고 상임위 반편성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깨진다는 거, 특히 이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가 된 상황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국민적인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의석수의 힘만을 믿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그 소수 야당을 끌어안으면서 화합과 설득의 정치를 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훨씬 밝고 맑게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는 1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이때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